두 번째 시간, 세 가지씩,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라서 두 가지만 선택을 했어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겠다. 사실 한 가지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짧다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늘 듣던 얘기라고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애터미 하실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실행하려고, 내 사업에 적용하려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은 이게 내 행동에 잘 적용되고 있나, 내 조직에, 내 팀에 잘 적용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입으로 막 그냥 우리 사원 제창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제창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가 어떤 건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늘 외치던 말에는 그러자고 외치는 건데, 그게 실천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고객의 성공,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이다. 그다음에 유통의 허브,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다.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성공,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 갔을 때 되게 희한하게 느꼈던 것이, 대부분 기업이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여기는 고객의 성공이래요.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애터미 회사를 통해 이제 고객들이, 이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성공적인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잘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모든 고객들이 애터미라는 도구, 애터미 회사를 도구 삼아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고객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경영 철학이죠. 회장님의 보시면 이제 고객이 성공해야만 애터미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을 이용해서 애터미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이 성공을 하면 애터미도 같이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의미죠.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애터미 성공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마그네틱 보드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그 제품력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이 안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돈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붙어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고객들을 만족시켜버리고 이들의 삶이 이 안에서 해결되게 만들어주면 절대 떠나지 않겠죠. 그러면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기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이런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갖고 우리 제품을 쓰게 만들어 성장하는, 이게 아니라 이 고객들에게 아예 만족을 줘버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으로 삶을 변화시켜버릴 수 있으면 결국 애터미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꼭 소비자들, 우리 사업하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생각하는, 애터미에서 생각하는 고객은 누구냐면, 물론 이제 애터미 소비자와 사업자 있죠. 그 다음에 또 애터미 임직원도 회사에서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력사까지 다 포괄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대부분 저도 고객이 소비자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는 임직원들과 또 이 제품을 공급해주는 합력사까지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그다음 우리 임직원들, 그리고 합력사까지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근원이 애터미가 되어준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건 경영학에 나와 있다 그래요. 책에. 이윤 창출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애터미는 사람, 즉 고객을 먼저 바라본다. 이윤도 결국 이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회사가 이윤이 남아야 임직원들도 잘 복리나 이런 것들 잘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여유가 있어야 또 협력사들에게 우리 그 받잖아요. 협력성선에서 보면 현금으로 뭐 미리 일주일 안에 주는 거,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재료를 원재료를 구하라고 미리 선 지급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회사가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그래서 이윤을 내는 것도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 아기 철학, 젖소 철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애터미에서 경영이란 사람을 위한 것으로 고객을 성공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목표이다. 이게 이제 박근길 회장님의 생각, 이 회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고객 관리에 정성을 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축산업자가 역시 자신이 키우는 젖소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최종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아기는 그 자체가 얘가 잘 성장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이지만 젖소를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최종 관심사는 이 젖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에 있다라는 거. 젖소를 사랑해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올 경제적인 이득이 소중한 것이라. 이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이거 얘기 많이 들었죠. 내 파트너가 나에게 포인트를 올려주는 그러한 존재이다. 파트너가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일해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포인트로 내 수당이 올라가니까 내가 이분들을 보살피는 거다. 이게 젖소 철학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아기 철학이 아니겠죠. 내가 여기 그 파트너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성공하는데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지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기 철학을 외치고 사원을 외치면서 일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소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흔하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상 그렇게 몰고 가는 것들 그거 한번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성공하자고 여기 와 있고 또 그걸 서로 도와주는 입장인데 말로 차살 나가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님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파트너분들도 그러고 있을 텐데 그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의 상처를 조금 주지 않는 말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대로 진짜 일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반성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애터미와의 만남이 곧 성공의 기회.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사업자는 그죠? 성공의 기회를 애터미와의 만남 자체가 일단 성공의 기회를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자체가 성공인 거고 사업자는 일할 기회를 얻고 생계를 해결하며 나아가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죠? 애터미를 만남 자체가 성공의 기회를 가진 거죠. 임직원은 조직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조직원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도구가 되어주는 회사를 만난 자체. 기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죠? 이 모든 소비자, 사업자, 임직원, 협력사도 마찬가지. 애터미와의 만남 자체가 곧 성공의 기회를 얻게 된 거고 지금 다 성공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통의 허브,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연결한다. 전 세계 유통 허브의 유통 허브의 중심으로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허브는 자전거에 바퀴살이 모이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중심이래요. 그걸 허브라고 부른대요. 애터미는 허브와 같이 모든 유통의 중심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우리 아주 강력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죠. GSGS 전략. 전 세계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찾아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애터미 판매망이 망에다 실어주는 거죠.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다. 애터미는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유통의 허브로서 미래 커머스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터미가 지금 이제 해외 법인이 하나하나 계속 나가고 늘어가고 있잖아요. 자, 처음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나갔죠. 한국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이제 해 나가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처럼 애터미가 각 해외 법인들이 커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 제품들만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해주면 판매가 되어지면 그 나라의 제조 공장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잘 되는 회사라고 해도 그 나라의 제조 공장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나라는 없겠죠. 그러면 안티들이 생길 거고 나라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외국에서 들어가는 회사가 커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애터미는 이런 GSGS 전략을 펼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그 나라에 지금 현재 대만도 그렇고 여러 법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한국에서 했듯이 그 나라의 제조 공장의 제품들을 중에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 골라서 우리나라의 협력사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지금 해외 법인들이 그걸 그대로 복제해 가고 있거든요. 그 나라의 제조 공장에서 잘 만들어진 것들을 애터미 법인에다가 실어주고 그게 잘 판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협력사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해 나간다면 그 제조 공장도 그 나라 제조 공장들도 성장해 갈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제조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애터미 법인의 유통망에다 실어서 이렇게 수출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애터미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자기 제조 공장도 살려주고 자기 나라의 제품들을 수출도 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애터미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전 이 전략을 정말 그때 처음에 GSGS 전략 얘기하셨을 때, 와, 정말 똑똑하시다, 영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유통 허브가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지금 이제 GSGS 전략이 지금 몇 가지들이 펼쳐지고 있죠. 해가고 있고, 이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테고, 또 이번에 그 엣지몰 다른 나라의 그 뭐죠? 법인이 열리지 않은 나라들 또 법인이 열려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의 신제품이 런칭이 되면 그것을 그 법인까지 이제 런칭이 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해외 직구처럼 이렇게 신제품들을 엣지몰에서 구매하면 그것들이 직접 그 우리 집으로 이제 배달이 되어진 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아직 이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소비자로 가입만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법인이 열리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제품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GSGS 전략 제품들을 실어주면 진짜 안방에서 전 세계 좋은 제품들을 안방에서 그냥 대중 명품의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안방에서 클릭 하나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겠죠. 자, 그다음에 경쟁 대상에 한계는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유통회사, 유통 방식 중에 하나인데 회장님이 이게 처음부터 외쳤던 얘기거든요. 우리는 네트워크 업체들을 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수식어를 모두 떼어낸 상태에서 유통업 그 자체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대형 할인마트보다 싸게 공급하지 않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 지금 현재 스펙으로 누구도 이 가격에 실을 수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제품과 가격을, 품질과 가격을 런칭하고 책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외치셨거든요. 결국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금 현재 많이 싸게 판매를 하고 있을 텐데 더 거기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아자몰 보면은 그쵸? 인터넷 쇼핑몰에 최저가 검색해보면 아자몰에서 굉장히 많이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실 거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소비자와 경쟁하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해서 구매하는 직구와 같은 형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이제 직접 직구하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접촉해서 구매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본부장님이 지금 이제 총장님이신데 그때 본부장 시절에 강의를 하실 때 이분이 삼성에서 이제 뭐 기획하던 분인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이것저것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사업을 결정했던 이유가 자기는 치약 가격 때문에 결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그런 거 분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치약이 수용성 프로폴리스 그 정도의 기술력과 이런 소재들이 들어간 그런 치약이 200g에 2,900원에 판매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대요. 본인 상식으로는 자기가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도 그 가격에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해도 그 가격에 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 가격을 보고 나는 이 경영자를 믿어도 되겠다.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유통을 거치고 온 가격보다 더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게 더 비싸다는 거지? 이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게 공장에서 어떤 판매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했을 때에 2,900원에 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 이건 이제 박사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정말 면독할 경영을 하시면서 제품 가격 정말 그 제조공장 사장님의 입이 돌아갈 정도로 가격 책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 자체로도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기대가 되죠. 이런 것 같은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방법을 찾아서 대비해 나갈 수 있겠죠. 경쟁 대상의 한계가 없이 우리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애터미와 경쟁할 유통업체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글로벌 유통의 허브를 향한 GS 전략. 애터미 해외 법인들은 현지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종합 유통 법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보이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그냥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GSGS 전략을 외쳤던 게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조금씩 실현이 돼서 지금 이제 거의 이게 활성화되기 임박해 있지 않나.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 전략으로 우리 해외 법인들은 종합유통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통의 허브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이크 좀 켜보세요. 28분밖에 안 지났네. 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고객의 성공, 회사가 우리 소비자들, 사업자들, 또 임직원들, 협력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협력사들, 이 근본적인 그 생각 자체가 모두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거는 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그 하나님이 보내준 생명이잖아. 귀한 생명.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걸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애터미 선택한 게 그게 좋아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오셨나요? 그냥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냥 돈만 벌면 장땡이다 그러고 오셨나요? 아니죠. 이 회사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해? 우리 사업자들한테 열심히 팔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생각하고 경영부로 첫 번째로 일한다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오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고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그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서포트 해준다고? 이게 감동이어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좋아서 왔는데 나는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내 파트너는 내 성공하는 도구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우 저 사람 포인트 많이 올리겠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능력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끝갈 때 못 따라가면 무시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어서 많이 듣던 거다 이거. 그건 아니라고 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성공이 막 급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현장에 가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쪼이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은연중에 그런 행동들 말투가 이렇게 막 묻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뭐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급한 마음이 들면 그런 실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의 성공, 우리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 이것만 갖고 365일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 말투 말씨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속도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 일이 힘든 건데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어려운 걸 버텼고 어려운 마음을 잘 추스렸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왔기 때문에 내 능력밖에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관계에서 힘든 일들이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같이 힘든 시기를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그걸 버텨내서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멋진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사랑하는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투 말씨들을 좀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성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우리 2분 정도만 스피치 해보는데 제가 우리 최영신 국장님은 스피치 당분간 금지. 카메라 껐어요.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도 당분간 금지. 그 외에 우리 정서영 국장님도 당분간 금지. 그 외 분들 중에 스피치 하실 분 2분만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나올 때까지 안 끝낼 거예요. 자, 용기를 내보세요. 그냥 느낀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스피치 형식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겠다. 박기덕. 네. 시너지 팀을 금지를 시켜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모처럼 간만에 용기 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을 때, 항상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젖소 철학, 아기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내 마음까지 오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저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분들이 포인트,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포인트를 잃어낼 사람들이고 같이 가는 길에 같은 목표로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젖소 철학, 아기 철학을 내가 그대로 젖소 철학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경험을 하고 깨지고, 총 맞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내가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제가 나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뭐 나듬어졌다고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죄송하긴 한데 나듬어가는 과정에서 파트너를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깨우쳐져 가면서 아기 철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조금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만나도 정말 처음에 만났던 젖소 철학이 아닌 아기 철학으로 다가서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아기 철학을 논할 기회는 아직 이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파트너님들한테 하나하나 모든 걸 제가 조금 더 조절을 해가면서 저 자신 닦는 거에 더 열중을 하면서 같이 일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아기 철학, 젖소 철학이 저한테는 정말 콕 박히면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좋아지셔야지. 이 허리 아파본 사람은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 이영란. 네, 이영란 국장님. 네. 네. 아이고, 다들 안 하시니까 저에게 기회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젖소 철학, 애기 철학 거기에서
우리 이제 국장들 되신 분들은 많이 감동이 되죠. 근데 저도 우리 박기덕 국장님처럼 많은 걸 겪으면서 왔겠죠. 왔는데 우리 삶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요. 애터미에서도 스폰서가 파트너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비록 파트너가 생각이 모자라고 스폰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기는 스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스폰서님들도 많이 저를 기다려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참아주고 하셨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근데 서로 이제 각자 자기가 잘난 줄 알았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젖소처럼 우리가 아기를 기를 때 애기들은 그냥 뭔가 키워서 뭔가 소득을 내거나 내가 그 아이에게 뭔가 바라면서 키우지 않는다는 거. 젖소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파트너들을 이게 지금 자식이잖아요, 자식. 근데 스폰서님 내가 그릇이 작고 품는 그 성향이 작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금 때를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높이 총장님, 본부장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먼저 다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송은경 총장님의 해주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남 국장님이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 되게 많이 변했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우리 주문진 갔다 오실 때 그랬나? 나 되게 많이 변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게 당시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힘든 시기에 그걸 잘 이겨내고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힘을 내주신 거.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들이 또 엄마를 잃지 않고 고아가 안 되고 엄마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고아가 생기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된 책임감 끝까지 우리가 지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막 다그치고 옳은 얘기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막 혼내면서 얘기하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 거 분명히 본인도 알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엄마가 막 혼을 내면 오기가 발동하는지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막 다 삐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감정에 호소를 했어요. 감정에. 이 아이의 감정에.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안 되는 길로 가는 걸 아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친구한테 잘못을 했더라.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아이의 감정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빨리 변화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애들한테서. 네, 우리 자녀 기르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애터미가 자녀 기르는 것처럼 하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못해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이영남 국장님 얘기하시면 제가 생각난 게 너가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라. 그 얘기 엄마들 많이 하잖아요. 너도 너랑 똑같은 딸 한번 낳아라. 그러면 엄마 심정 알 거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것들이 되어져야만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감정을 자꾸 상하게 하지 말고 다독이면서 스폰서라고 꼭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를 표현을 하시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을 파트너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이해 못하고 넘어갈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서로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사실 뭐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폰서도 뭐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들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대신 내가 언제까지 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또 줄 수 있다면 파트너들도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말들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관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들을 때 팔을 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욱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말이든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도 할 수 있는 이게 된다면 편안하게 서로 막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무슨 얘기 했을 때 막 우욱하면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분한테는. 스폰서님도 마찬가지, 파트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그 마음 추스리는 거 내 스스로 그런 것들만 잘 해낼 수 있고 소통 시도를 한다면 잘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